이번에는 사실 미제스가 남긴 정말 불후의 명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 저는 아마도 제2국부론, 어떤 의미에서는 국부론보다 국부론의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단순히 그 경제 문제만 아니라 방법론, 화폐, 뭐 온갖 것들을 다 종합한, 그래서 최고의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로 볼 수 있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 가이드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여러분이 만약 인간 행동, 휴먼 액션인데요. 책 제목이. 이걸 말하자면 다 독파를 한다면 상당한 식견을,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인간 행동이라는 책과 그 유산 남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에 보니까 인터넷상에 아주 간단하게 휴먼 액션을 요약한 말이 있길래 이게 참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제스가 볼 때는 결국은 그냥 경제를 갖다가 무슨 에그리깃 무슨 펑션, 그러니까 무슨 함수, 에그릭 베어리어블, 무슨 가격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쳐서 물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가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노동이 얼마 투입되가 전체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한 걸 거부해서 경제는 결국 인간 행동들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휴먼 액션이란 책도 결국은 아담 스미스가 그랬던 것처럼 루드비 폰 미제스의 답도 그렇게 간단하다. 참 잘 말했는데 원고의 양이 진짜 엄청난데 6,000장을 넘는데, 이게 여기 표현했듯이 이게 망원경과 현미경을 양손에, 경제 이론이 왜 필요한지, 망원경이죠. 그런 걸 그런 문제에서부터 역사학파가 어떤 오류를 저질렀는지, 그런 아주 멀리서 이론이 뭐고 역사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끔씩 그 경제학에 퍼부어지는 비난 같은 게 어떤 부분에 어떤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지, 이런 점에서부터 그 원리까지, 그래서 현미경 아주 디테일하게 인간 행동,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또 출발해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읽기 힘들더라도 이걸 제대로 소화를 하도록, 특히 경제학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영어로 판으로 영어도 나와 있는 데다가 여러분이 휴먼 액션, 이게 미제스 연구소에 가면 그 PDF 파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걸 또 박종훈 선생이 인간 행동을 4년여에 걸쳐서 고생을 해서 마지막에 또 민경국 교수님의 말하자면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 인간 행동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동이란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경과라는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인간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또 사람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애쓴다는 의미에서 인간 행동이란 게 결국 비소송의 개념을 내포한다는 요 말. 그러니까 인간 행동이 어떤 데서 일어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하나씩 따져서 그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간의 경과라는 의미를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든가 이걸 다 배제한, 변화가 없는 그냥 T1, T2, T1, T2 그럴 때 다른 조건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인 시간만 흐른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미제스가 말하는 휴먼 액션 속의 시간이란 거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하지만 미래 선택 어느 게 더 좋을지 고심도 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인간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인간이 불확실성에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휴먼 액션이라는 책은 결국은 사람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서로 잘 살 수 있는 사회 질서가 뭔지에 대한 탐색을 아주 원론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게 정말 인간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질서가 뭔지에 대해서 따지다 보니까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 질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복지국가 등등 간섭주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따집니다. 그래서 이 번역자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수정처럼 깨끗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제시했다. 그게 시장 경제라는 대답을 자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 풀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막 집단주의 논리가 성행할 때였기 때문에 그걸 명쾌하게 그다음에 참혹한 전쟁조차도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고와 논리 그다음에 그런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서로가 협동하는 그 질서가 아니라 서로 상대를 약탈하는 체제 서로 그런 경쟁하는 체제로 가게 됐던 그런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책이 아주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미제스가 이 책을 내고 자기 제자들 그다음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한 많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미제시안 혹은 오스트리아 학파, 신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가 미국에 가서 일으킨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룬 학파를 미제시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신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부르는데 이 휴먼 액션이 그런 학파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션 in real time 그냥 시간이 없는 속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변화와 그런 걸 포함한 리얼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냥 미케니컬 타임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행동 이걸 다뤘기 때문에 시장을 정태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봤고 시간의 경과와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아예 처음부터 그걸 고려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졌고 그래서 자본과 자본제 문제, 시간 선호 그러다 보면 기업가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냥 예컨대 슌페터 같은 사람도 뛰어난 학자임에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사멜슨 이런 사람도 뛰어난 학자였지만 사유지 재산이 철폐된 사회주의 경제도 잘 작동할 거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소비재 시장만 있으면 시장 사회주의 소비재 시장만 있으면 소비재가 팔리면 그게 잘 팔리면 그걸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도 에 대해서도 뭔가 계산을 그 가치가 얼마쯤 시장이 없더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런 연구들 시장 과정 그다음에 불확실성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사무엘슨도 그렇고 슌페터도 그렇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미제스가 뛰어난 점인데 그런 미제스의 어떤 시장 과정과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서 컬츠너 교수는 경쟁과 기업가 정신이란 그 책을 썼습니다. 이것도 기업가 정신의 하나의 고전이 되고 있는데 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참 아까 전번에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미제스가 지치지 않고 항상 꾸준하게 했던 게 세미나입니다. 뛰어난 그 학자들을 모아놓고 혹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미국에 가서는 사실 그 명성이나 능력에 비해서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냥 일종의 그 객원 교수 NYU에 객원 교수를 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돈을 댄 게 아니라 볼크 펀드에서 돈을 대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나 미제스는 한 주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20여 년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그 미제스가 세미나를 열었던 거고 그러면서 라스바드, 컬츠너, 세놀츠,
라이즈만 등등 아주 뛰어난 그 학자들이 거의 주변에 몰렸고, 세놀즈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있었는데 미제스에게 책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배우기 위해서 미국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진실이 뭔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먼 만리도 마다하지 않고 온 거죠. 그래서 미제스 때문에 인생 경로가 바뀐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컬츠너 경우에도 실은 아마도 월가에 아마 그쪽 커리어를 쌓기 위해 갔다가 세미나에서 미제스를 만나면서 이제 학자로 바뀐 셈이죠. 그다음에 라스바드가 주도를 해가지고 루드빅 폰 미제스가 미제스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미제스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www.mises.org인데 여기에 한때 거기에 걸려 있었던 구호라 그럴까요? 모토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미제스가 김나지움 다닐 때 그때 자기가 어떤 그 소설인데 거기에서 보고 그 글귀를 항상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뭐 라틴어인데 이게 발음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그냥 해보면 tu ne sede malis, 절대 당신은 악에 굴복하지 마라. 악에 굴복하지 말고 아주 용기 있게 걸어라. 뭐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제스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라스바드가 이해한 미제스가 중심이겠죠. 아무래도 라스바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이 미제스 연구소 지점이 있을 뿐더러 다른 많은 학자들 혹은 아까 말씀드린 FEE도 실은 미제스를 위해서 만든, FEE가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리드가 만든 말하는 교육기관이죠. 어떻게 보면 대학들이 미제스를 외면했다면 오히려 이런 제자들이나 민간 뭐 그런 데서 만들어서 미제스 이론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레거시라면 여기 한번 보면 맹거가 시작해서 벤바베르크로 이어왔던 그 오스트리아 학파가 미제스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또 하이에크인데 하이에크하고 미제스는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제스의 경우는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따져야 하는 그걸 굉장히 중시했던 반면에 하이에크는 그런 이성이 잘못된 그 자만에 빠지면 치명적 자만이라는 이성이라는 게. 그래서 책 제목도 페이털 컨신, 치명적 자만인데 이성을 너무 믿지 마. 인간이 자기 말한 오히려 조금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하이에크로 이어오고 또 라스바드, 아까 또 미제스, 컬츠너 뭐 이런 분들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사진에 빌헬름 랩케, 그 다음에 하이에크, 미제스 이 세 사람이 아마도 몽페르앙 소사이티 거기 가서 아마 그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 이제 나중에 만년의 그 자유주의를 위해서 노력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미제스가 참 전 세계 그런 분들과 마지막까지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단순히 책만 쓴 게 아니라 세미나, 그 다음에 정치가들, 이탈리아 수상이 됐던 분이 있죠. 그분하고도 했고 깊은 교류를, 정신적 교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 루에프라든가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프랑스 수상의 자문관으로 근본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제스의 그 시각을 프랑스의 정책에 아마 상당히 크게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노력을 했던 분이고
그런 그의 그 유산이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미제스의 그 책들이 번역되고 그리고 그 책을 번역하기 위해 박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수년을 거기에 매달려서 인간 행동을 번역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유산의 하나입니다. 저도 미제스 책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 뉴욕 대학에 공부하러 가게까지 됐으니까 저도 그런 유산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